4월 5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시작하는 경마 주간입니다.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또 날씨가 더 확연히 다릅니다. 정말 이제 봄이 왔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지난주까지 상당히 좀 추운 날씨가 좀 계속 되었었는데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결 좀 더워질 것으로 판단되고요. 서울경마장에 이번 주에 벚꽃축제가 시행이 되면서 이번 주부터 야간 경마가 토요일날 진행이 됩니다. 금요일하고 일요일날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토요일만 늦게 좀 시작이 됩니다. 서울경마가 1시 25분에 출발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제주경마가 2개가 있습니다. 12시 30분에 제주경마 2개 경주가 있기 때문에 1시 35분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주 이제 벚꽃축제가 시작되는데 아직까지 서울 경마장의 벚꽃이 몽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지나야 다음 주가 돼야지 약간 이제 몽우리가 질 것으로 보이고 필 것으로 보이고, 이번 주가 끝나고 나면 월요일날 지금 서울 경마장에 이틀 동안 야간 경마를 하는 이틀 동안 또다시 월요일날 조교가 없습니다. 이거는 좀 빨리 좀 대책을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말들이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틀 동안 쉬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뭐 관계자들이야 일요일날 토요일날 늦게 끝나고 뭐 일요일날 정상적으로 시행을 되는데 굳이 야간 경마가 하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좀 마사회와 조교사협회가 좀 타협을 해서 관리사들이 좀 임금을 좀 주더라도 조교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토요경마 확성 완벽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일요경마도 적종을 만들어야 됐던 만큼 이번 주 토요경마 완벽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암말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마 질주의 여왕, 6번마 엑설런트 한사, 5번마 패션스타, 여기 11번마 라운 파노라마, 요렇게 4마필이 이제 인기 마필로 팔립니다. 그 중에 11번 라운 파노라마 같은 경우는 4세 마필입니다. 4세 마필이고 뛰려는 자세는 상당히 좋은 암말인데, 이건 이제 라운 시리즈의 마방에서 외산마 이제 지금 이제 안에서, 그러니까 머스켓맨의 자마가 아닙니다. 따로 이제 엄캐쳐드의 자마인데, 지난번에 작년 12월 31일이죠. 급 외설을 하면서 재검받도 나온 마필입니다. 저번 스타트가 13.3의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한 번은 지금 이혁 기수가 주행 검사를 하고 한 번은 김옥성 기수가 주행 검사를 하는데, 최근 김옥성 기수가 주행 검사 때의 모습을 보면은 아예 잡고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솔직히 한 2번, 3번 정도만 밀면 초반 스타트에서 가장 앞서는 마필입니다.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부분은 있지만 최근 주행 검사 때의 모래도 적응을 했고 또 따라가는 전개도 되고, 마지막에 라스트에 한 90m 지점에서 딱 한 대만 때리면서 김옥성 기수가 합격을 했던 마필입니다. 스타트와 중속을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선택, 그러니까 지금 4세 마필들, 지금 이 암말들이 지금 다 6등급에 있는 마필들, 능력 마필들은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 마필 딱 하나가 지금 라운 파노라마가 지금 안 그러거든요. 11번 라운 파노라마는 일단은 복병권에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박종곤 주교사도 이제 김옥성 기수를 기능시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외곽으로 기대는 걸 악벽을 잡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요. 6번의 엑설런트 한사는 그나마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일단은 뭐 악벽 같은 건 없는 마필이고 12월 29일 날 1번 게이트쯤으로 선행식으로 전개를 하면서 1300m를 마지막 끝걸음에 버티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번에 2월 20일 경주는 10번 게이트에서 전개를 하다 보니까 전개 자체가 전혀 나오지 않았죠. 430km대의 마필이다 보니까 초반 중속에서 무리하자 마지막 끝걸음에서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는 외곽의 9번마 브라운 슈거, 여기 11번 라운 파노라마, 이런 마필들이 뭐 빠른 마필이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는 충분히 따라볼 수 있다고 판단돼요. 이번에 컨디션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만큼 6번마 엑설런트 한센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병권은 11번마 라운 파노라마가 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1마리의 출전 경주 편성입니다. 그렇게 막 큰 능력 마필 자체들은 없습니다. 7번마 모닝 윈더,
약간의 농땡이 기질이 있는 마필입니다. 진짜 뭐 강하게 임팩트 있게 타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약간의 농땡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시면 알지만 4착, 3착, 2착 이렇게 왔어요. 지금 뭐 3착 순군에 걸려있는 마필인데 무조건 뭐 강하게 타줘야 되는 마필로 판단되고요. 3번마 빌리언 보이더 인기마로 팔립니다. 여기 이제 문세영 기수가 타고 있고 문세영 기수가 2000승을 했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돼요. 근데 이번 경주 1400m 경주 편성입니다. 이 빌리언 보이의 단점은 다리가 높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다리가 높기 때문에 1400m 늘어난 거리는 제가 봐서는 단점이라고 판단되고요. 제가 보는 마필은 1번마 이클립스 더킨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은 늦지만은 이번 경주가 빠른 말들이 없습니다. 3번마 빌리언 보이하고 6번마 불의 세계, 여기 4번마 혁명의 질주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가는 레이스예요. 그럼 1번마 이클립스 더키는 어느 정도 따라가느냐?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는 충분히 따라붙을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전혀 뭐 추입력을 보이지 못했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 추입을 되면서 꿈틀대기 시작했던 마필입니다. 여기에 1번 게이트, 이동화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따라가는 전기를 한번 보셨습니까? 이동화 기수는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 제끼는 기수입니다. 지금 빅토아르 기수, 송재철 기수 모두 다 태워봤지만 안 되는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빅토아르가 타면서 꿈틀대기 시작했고 게이트도 좋아졌고 지난번에 10번 게이트에서 이번에 1번 게이트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고 4월 3일날 지금 목요일날 발주 연습을 했는데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인 발주 연습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1번마 이클립스 캔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에서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1번마 연희 히어로, 2번마 리멤버 어게인 이 두 마필이 인기 마필로 팔립니다. 연희 히어로와 1번마 리멤버 어게인 역시 뭐 문세영 기수, 장추열 기수, 능력 기수들이 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인기마로 팔리는 것 같아요. 1번마 연이오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모래를 맞아보면서 안쪽 게이트 2점으로 펜스 전개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진짜 뭐 최적의 전개에서 뭐 하나 실수 없이 거의 뭐 100% 문세영 기수가 강하게 타줬던 마필이고요. 2번마 리범버 어게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0번 게이트에서 약점뽀하면서 늦어버렸죠. 그러면서 두 마리 밖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무리한 전개 속에서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일단 차분하게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데 2번마 리멤버 어게인은 선행을 가기가 조금 거꾸럽죠. 안쪽에 1번마 연이오로가 만약에 밀어버리면은 문세영 기수의 의지에 따라 장철 기수가 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문세영 기수가 아예 뭐 따라가는 전개를 2번을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은 1번마 연이오로도 1번마 리멤버 어게인도 둘 다 입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만약에 1번마 연이오로가 마음먹고 뭐 선행을 가버리든가 외곽의 8번마 이스트 킹톤이 같은 마필들이 선행식으로 전개했던 마필이고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가버리면 2번마 리먼베 어게인의 추입은 안 통해요. 선행을 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렇다면 1번과 2번의 맞고는 조금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한 마필이고요. 제가 보는 마필은 9번마 에클레어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뭐 김효정 기수가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많이 줬던 기수죠. 근데 이 마필도 이제 약간 이제 복병권에 보는 마필이냐. 제가 이번 경기는 약간 터지는 경기 편성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복병마로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다 좋아요. 그 부분 에클레어가 뭐 전개적으로 추임력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이 마필이 지금은 4월 4일날 목요일 3일 뭐 금요일날 4월 4일 금요일날 출발 자세 불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발주대 안에 들어가서 발주 연습을 했는데 출발 불량 자세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원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약간의 걱정이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좋아. 추입도 되는 마필이고 지난번에 ቁtum되게 시작했고 거리 1300m의 최근 모습을 보면 농땡이 기질을 완전히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 에클레어를 보고 들어가는데 일단 현장 컨디션에서 얼마만큼 차분해에 따라서 한번 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봐서는 9번만 에클레어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1번과 2번은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송이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6번마 위디스코로가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위디스코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승급전에 맞아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 마필은 지금까지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는데 쉽게 선행을 갈 수 있는 경기 편성은 아니에요. 외곽 게이트에 있는 9번마 스마트월드도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있고 7번마 태평부도 가지고 있는데 이 마필은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했던 마필이고 안쪽에 1번마 썬더스톰도 421km 이런 경기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는 4경주는 뚜렷한 선행형 마필이 없어요. 온사이드하게 선행을 가는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복병권에 있는 마필을 노리는 게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6번마 위드 스크로 같은 경우는 뭐 발주 부분은 약간 되겠지만 다리 바꾸를 하지 못하는 힘으로 뛰는 스타일의 마필이고 14주의 공백이 있는 마필입니다. 8번마 레전드 탄생 같은 경우도 이제 김동균 주교사 마방에서 이제 마이야 기술을 지금 세 번째 기승을 시키는데 1월 19일 경주 때는 3선에서 이제 차분하게 6등과 하급 편성에서 입상이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승견에서 맞으면서 약간 빠른 흐름에서 마을이 출전하다 보니까 중속 자체가 아예 안 나와버리는 마필입니다. 이렇게 타면 안 되는 마필이었고 근데 이렇게 탈 수밖에 없었어요. 전혀 뭐 레전드 탄생은 마이야 기수가 전개를 풀지 않았던 거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앞선에서 이제 모래를 안 맞을 수 있는 경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두 마필은 제가 놓고 때릴 생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빠른 마필들이 없는 경주 편성에서 기습으로 앞선권에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의 마필을 한번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마필이 제가 이제 노리는 마필이 계속적으로 모래에 민감한 부분 때문에 전혀 전기가 풀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6번하고 8번하고 이런 마필이 없어요. 최근까지의 모래도 완벽하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번 복병권 있는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마필들이 그렇게 막 강한 마필이 아닙니다. 복성 한번 강하게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리상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2번마 골드키즈 취임력이 되는 마필이죠. 이 마필은 이제 목요일, 수요일 조교까지 그렇게 막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목요일 컨디션을 보니까는 자기 걸음 정도는 충분히 뛰어줄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8번마 천공스톰도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마필이죠. 근데 이 마필도 앞선에 좀 더 움직여야 되는 마필입니다. 직정정적 무리한 전개 속에서도 마지막에 1200m까지는 버티는 그림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6번마 나울린디가 지난번에 나울린디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나울린디는 김종준 기수가 거의 뭐 선행을 안 가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밀었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진 이겨서 나는 무조건 선행을 가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울린디가 지난번에 선행을 갔거든요.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면 6번하고 8번하고 이런 마필들이 약간 겹치는 거죠. 그러면 이번 마 골드키즈도 일단 좋은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경주 본 마필은 지난번에 나울린드한테 1과 4번에 1마신 그러니까 얼마 안 졌어요. 거의 타지 착차로 따지면 1초 차이도 안 나는 마필입니다. 바로 3번마 해페닉투스를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가능성 있는 발걸음을 보여줬고 지난번에 스타트 약간 방해를 받으면서 프로칸 기수가 잡고서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흐름 자체도 상당히 빠른 흐름이었죠. 근데 이번 경주 흐름 자체는 그렇게 빠른 흐름 자체가 아닙니다. 느린 흐름 속에서도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고 활동적인 기대치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부담량이 50이면 책을 계속적으로 이 정도 가지고 튀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해피투니스가 마지막에 추입은 가장 좋아요. 지난주에 주로가 선추입 자체가 되는 주로였거든요. 이번 주 주로도 완전히 바짝 말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번만 해피투니스가 그렇게 타주면 돼요. 자, 그렇다면 프로칸 기수가 이번에 두 번째 기승하고 있는 3번만 해피니투스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6번 아울린드도 선행을 가야 되고 8번만 천공스턴도 선행을 가야지 좀 더 뛰는 마필이고 2번만 골드퀴즈도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승급전의 모습을 보면 앞선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세영 기수도 최근 기승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습니다. 굳이 뭐 진리겨서만 가는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밀어서 앞선에 붙어보고 해결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2번, 6번, 8번 이런 마필들이 약간 걸린다. 자, 그렇다면 그 뒤에서 차분할 수 있는 3번만 해피니투스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한강 캡틴 지난번에 빠른 흐름이었죠. 한 3두의 마필을 앞선에다 이렇게 딱 보내놓고 예, 김초록 기수가 외곽 11번 게이트에서 초반에 밀었다가 살짝 잡아가지고 안쪽으로 딱 집어넣었어요. 4선까지 딱 불어놓고 앞말이 이렇게 쭉 가는 걸 보내놓고 이제 모래를 약간 거리를 두면서, 그러니까 바짝 붙어서 모래를 피하는 게 아니라 좀 멀리 떨어져서 모래를 피하면서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채찍 반응을 보이면서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김초록 기수가 지난번에 정말 포기하지 않고 정말 뭐 강하게 때려주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탈 수밖에 없는 경기 편성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 가는데 1번마 한강 캡틴하고 3번마 자체 발광, 4번마 옹평타운, 외곽의 11번마 택한 이런 마필들이 빠르거든요. 지난번처럼 안쪽에서 모래를 피하면서 1번 게이트는 이제 바짝 따라붙든가 약간 띄워놓고 가든가 이렇게 타면 되는 마필이고요. 3번마 자체 발광은 지난번 1600m에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했죠. 이번에는 뭐 선행식으로 전개하면 지난번에 1600m에서 버텼는데 이번에 뭐 1200m, 1400m 경주 편성에서는 못 버티겠습니까? 지난번에 뭐 2번의 스포 조교를 했는데 이번에 4번의 스포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제가 보는 마필은 흐름 자체가 그렇게 빠른 흐름이 아니다. 지난번에 자체 발광, 4번 옹평타운, 11번 택한 이런 마필들이 빠른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주에서 사정권에 움직일 수 있는 마필은 8번 하트케어를 놓고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뭐 대상 정주가 일요일날 있기 때문에 기수들이 이제 한 6명 정도가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이 8번 하트케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마필도 지금까지 워낙에 빠른 흐름과 상대들이 강한 상대들이 만나면서 전개적으로 중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금 김정준 기수가 송문길 쪽에서 마방의 마필들을 하나씩 이제 입상에 실패하면서 이제 뺏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는 계속적으로 지우고 손에 쥐고 있어요. 최근 뭐 1200m 경주 편성에서는 전혀 뭐 힘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1200m 경주는 흐름 자체가 또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근데 이번 경주는 1400m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그렇게 빠른 흐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요 정도는 따라볼 수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지금 흐름 자체 보시면 알겠지만 뭉치는 흐름입니다. 뭉치는 흐름. 빠른 말이 없어요. 4번, 11번, 3번, 8번 이런 마필들이 다 이제 뭉치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보조주루에서 열심히 훈련을 시키면서 안정을 시키고 나온 8번 하트케이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리선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 울트라 망치, 여기 3번 막산 스피드 이런 마필들이 인기 마필로 팔립니다. 기본적인 일단 능력 자체들은 다 가지고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되고요. 자, 이번 경우 제가 보는 마필은 8번마 라운 스프린터가 되겠습니다. 뭐 학산 스피드가 끌고 가는 레이스죠. 여기 2번마 걸작시대도 빠르고 6번마 아인슈 배너도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2번, 3번, 6번 여기 뭐 1번마 울트라 망치까지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여기 7번마 빌키로보다 빨라요. 이런 마필들이 이제 빠른 레이스 흐름을 가져가는데 제가 8번마 라운 스프린터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 경주 7경주에서 수영 조교를 정말 열심히 하고 나온 마필이 8번마 라운 스프린터예요. 지난주에도 이제 지금 수영 조교를 한 지금 한 2주 정도가 지났거든요. 지금 이번 주까지 하면 3주째 지금 수영 조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따뜻해지고 나서부터 서울 경마장도 이제 수영 조교를 이제 돌렸어요. 라운 스프린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수영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다리 쪽의 상태가 그렇게 베스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거리 경주 뛰면은 지금까지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경주 거리 1200m 적정거리에서 출전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송재철 기수가 계속적으로 타왔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정우주 기수가 이 마필을 타는데 최근 뭐 박정근 조교사도 알겠지만 정우주 기수를 많이 기용하면서 입상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뭐이겠습니까? 그만큼 초반과 중속에서 파워풀하게 앞선에서 밀어줘요. 강하게. 지난주 이제 정우주 기수가 허리 쪽이 통증으로 기수가 변경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약간 정우주 기수가 너무 파워풀하게 기승을 하면서 기수들 간에 약간 트러블도 있었습니다. 약간 꼬라지도 났고 허리도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일요일날 기수 변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근데 이 마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확하게 밀어줘야 돼요. 혈통적인 기대치가 있는 라운 스프린터가 되겠습니다. 이 마필 예전에 이 마필 혈통이 청구 있지 않습니까? 청구.
그러니까 청구의 혈통입니다. 이 보마 쪽이.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1200m가 적정 거래예요. 1800m, 1600m 이런 경주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알고 지금 박동건 조교사가 이번에 거리 1200m를 주소서 출전하고 있는 만큼 뭐 3번마 학산 스피드, 1번마 울트라망치, 2번마 걸작시대, 뭐 9번마 스케일링 이런 마필들이 있지만은 그 틈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8번 라운 스프린터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마지막 8경주하고 10경주하고 승부처를 잡았습니다. 8번마 백룡이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이 마필은 문세영 기수가 타고 있고 최영주 기사인데 이거는 지금 인기권에 있는 마필이죠. 거의 뭐 압도적인 인기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선행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무조건 선행을 좀 더 가야 돼요. 선행을 가지면 마필은 무너지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도 선의 외곽에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는 안 되더라고요. 이 마필도 예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관리사들이 조교했는데 예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마필 헤리카심이 조교하고 성적이 났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지금 관리사가 계속 좀 조교를 하는데 안 돼요, 뭔가가. 근데 이번에도 조교 때 뭐 그렇게 막 큰 능력을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못 갑니다. 9번마 춤추는 장미, 4번마 골드 드래곤 이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약간의 경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600m의 8번 게이트는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3번마 금빛천하 그나마 얘가 더 낫죠, 솔직히 말해요. 근데 이 마필도 지금까지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약간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부담량이 58입니다. 58 자리에 3착? 자리에 3착, 2착 1등은 못해요. 제가 봐서는 부담량도 지난번에 극복을 했지만은 지난번에는 전개 자체가 뭉치는 레이스였어요. 근데 이번 경주는 그런 레이스가 아닙니다. 여기 3번과 8번에 맞곤 공략하지 않겠습니다. 최근 완전히 살아나 있는 마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조교의 강도를 올리면서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실히 변화도 왔고 이번에는 그 찬스를 맞아 있는 경기 편성입니다. 여러분 이번 경주가 빠른 말이 없어요. 여기 외곽에 뭐 10번만 나노머신까지도 팔리잖아요. 마이아 기수가 기승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데 이런 마필 금빛이나 백룡, 나노머신 이런 마필들이 뭐 큰 능력이 있으니까 나노머신도 지난번에 뭐 선행으로 가려다가 못 가니까 두 마리 바꾸를 레이스를 전개해서 무리한 전개석에서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얘도 머리를 맞으면 안 돼요. 여기 마이아 기수가 이런 레이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외곽에 무빙을 떠가지고 죽던 살들 앞에 붙어가지고 모래를 피하면서 전개를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싶으면 나노머신도 걱정이 된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복병만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2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8경주, 9경주가 모두 뭐 1600m 경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진짜 이건 왜 1600m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4번마 엘도라도 강남 지난번에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하면서 원정균 기수가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죠. 이번에도 감량 입점까지 있으면서 2km 감량 입점까지 있습니다. 선행도 전개도 가능하고 뭐 따라가는 전개도 충분히 가능한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모습을 보니까 강하게 1번 게이트 선행을 가니까 6마신 확실히 걸음걸이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선행을 갔을 때하고 안 갔을 때하고 차이가 좀 많으면 되는 마필이죠. 5번마 섀도우헌터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장추열 기수가 타고 이 마필도 역시 인기마로 팔립니다. 직전경주 김성현 기수, 감량 기수가 기승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인데 직전경주는 정말 뭐 주로 자체가 좀 가벼웠죠. 차분하게 레이스 전개하는 것보다 충분히 레이스 전개상 선두권에 바짝 따라붙었을 때 더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이번 경주 제가 뭐 4번, 5번 뭐 승급전에 맞아 있는 마필들입니다. 제가 이번 경주 보는 마필은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는 1번마 미스터 퀄리티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마 엘도라도 강남이 뭐 초반에 밀어서 뭐 선행식으로 가려고 많이 노력할 겁니다. 근데 안쪽에 1번마 미스터 퀄리티도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직전 경주나 3월 2일 경주 때는 선행을 실패하면서 이탈 자체가 약간 늦으면서 선행을 실패하면서 마지막 끝권에서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1번 게이트를 차고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보다 이번 경주 들어서 마지막 스포 조그를 상당히 많이 했던 마필입니다.
1번이 선행을 가는데 4번은 엘도라도 강남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갑니다. 차분하게 선입 외곽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굳이 4번만 엘도라도 강남이 선행형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1번만 미스트 퀄리티를 괴롭힐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안쪽에 1번만 미스트 퀄리티는 1600m 1번 게이트 2점 조한벨 기수가 이번에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프르칸 기수가 계속적으로 탔는데 지금까지 뭐 1600m에서 1분 41초 때까지 뛰었던 경험이 있었던 마필이에요. 주로 자체도 약간 가벼운 주로이고 오랜만에 컨디션 자체가 입상했을 때까지 컨디션까지를 끌어올려서 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1번만 미스트 퀄리티 단독 선행 찬스이고 4번만 엘도라도 강남이 제가 봐서는 문정균 기수가 무조건 뭐 선행식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 않고 있을 거예요. 이 좋은 말을 자기가 지금까지 꾸준하게 타가고 있는 마필인데 이만용 마주의 마필들을 문정균 기수가 확실히 잘 타주고 있잖아요. 이만용 마주님이 지금 뭐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계시는데 문정균 기수는 그러면 여기서는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1번 미스트 퀄리티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9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성희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좋아진 마필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여기 뭐 7번만 뉴들콩 문세영 기수가 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압도적인 인기 마필로 팔립니다. 직전 경주 무너지는 모습 이혁 기수가 탔을 때도 무너지고 장초열 기수가 탔을 때 무너져요. 근데 조교시 완벽한 변화가 보여주지 못했어요. 이혁 기수하고 장초열 기수가 탔을 때 모두 다 조교의 강도를 올리지 못했던 마필이거든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막 강한 주기를 시행하지 못했는데 아예 무너졌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뭐 조교 자체가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속보 구보 때도 마찬가지고 스포 때도 쫙 이렇게 놔줬다가 1코너 중반이 가면 말이 쭉쭉쭉쭉쭉 이게 쳐지는 모습입니다. 여기 뭐 3번마 스톤브레이커 지난번에 부담량 1kg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뭐 조한벨 기수가 강하게 선입 외곽에 바로 붙으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죠. 근데 안쪽에 1번마 토스카도 있고 2번마 아르고리치도 있고 외곽에 10번마 울트라 드래곤도 스타트가 빠른 마필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3번마 스톤브레이커도 이번에는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경주 편성이죠. 여기에 부담량까지 57kg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11주의 공백입니다. 정상 주기에 출전하면은 좀 더 봐주겠지만 정상 주기도 아니에요. 컨디션도 그렇게 베스트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완벽하게 살아난 마필 한번 놓고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도 많이 바짝바짝 올라와 있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도전이 가능하고요. 직전 경기 모습을 보면은 전개 자체도 전혀 풀리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기 들어서 조교의 강도도 올리면서 충분하게 레이스 운영을 할 수 있는 기수가 다시 한번 타고 있고요. 이번 경주는 뭐 뭉치네스 에이스입니다. 1번 토스카이가 그렇게 빠른 마필도 아니잖아요. 2번 아르고리치도 지난번 1번 게이트 진 이겨서 선행식으로 갔고 3번 스톤브레이크도 선행식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데 1번하고 2번이 있어. 외곽이 10번도 있어. 그러면 자리 선정을 못해요. 그럼 여기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마필 한번 놓고 강하게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서울경마 10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박성 현장에서 집중하고 추천 경주만큼은 또 일반 경주도 따박따박 적중을 하면서 이번 주도 여러분들한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